꿈틀 22쪽입니다. 자, 22쪽 보면은 백석 시인의 선우사라는 작품이 나와 있거든요. 오늘은 백석 시인의 작품 두 개를 이제 볼 거예요. 자, 먼저 나와 있는 거는 선우사라는 이제 작품인데,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제 윤동주 거였는데, 윤동주는 보통 반성하는 시 많이 썼다 했잖아요. 그치? 여러분 이제 시인의 약간 경향을 좀 잘 보면, 모르는 이제 작품이 나와도, 보통 이런 얘기를 했었지 하고 조금은 이제 주제를 조금 추론해낼 수 있어요. 자, 백석은 똑같이 일제강점기 때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시를 많이 썼냐면, 우리가 일제강점기면 우리나라에서 살기가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일본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고, 러시아로 가는 사람도 있었고, 중국으로 많이 가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의 가족 공동체, 민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같이 공동체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시를 조금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건 이제 선우사인데, 자, 제목에 의미가 옆에 나와 있어요. 제목의 의미 먼저 보고, 시 볼게요. 자, 여기서 선은 반찬이라는 뜻이고요. 우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찬 친구라는 뜻으로, 전체적으로는 친구 같은 음식에 관한 글 또는 밥과 친구들을 친구로 삼아 소개하는 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반찬 친구들인지 한번 봐볼게. 자, 1번부터 봐볼게요. 낡은 나조반을 통해서 약간의 형편, 처지를 알 수가 있겠죠. 처지가 좋지는 않은 거겠지, 그치? 여기서 나조반은 그냥 간단하게 쟁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흰밥도, 이것을 통해 흰 시각 나오죠? 가자미도, 나도 시적 화자 직접적으로 나와 있고요. 나와 앉아서 쓸쓸한 저녁을 맞는데요. 그냥 저녁이 아니야, 쓸쓸한이네. 그래서 여기서는 화자의 정서를 좀 추측할 수 있겠죠. 얘는 지금 쓸쓸한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쵸? 자, 흰밥과 가자미와 나는 우리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들을 표현하는데, 우리들이라는 거는 약간 같은 동료의식이 드러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라는, 같은 우리라는 일체감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은 그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할 것 같대. 같이 나와 함께 우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다 있다, 터놓고 이야기할 정도로 친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 쓰였고요. 우리들은 서로 믿었고 정답고, 그리고 서로 좋구나, 우리 사이들 너무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뭐뭐하는 구나는 여러분 감탄형 어미거든요. 이런 식으로 감탄형 어미가 나오거나 감탄사가 나오면 무슨 법이지요? 영탄. 그렇지, 여기 영탄법 쓰였어요. 영탄법 쓰시고, 우리들은 맑은 물 및 해정한 깨끗한 모래톱에서 하고 긴 날을 모래알만 새면서 잔뼈가 굵은 탓이래. 여러분, 잔뼈가 굵다라는 것은 어느 한 분야에 조금 오래 있을 때 잔뼈가 굵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여기서 뭐 베테랑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말 그대로 여기서 오래 살았다는 거죠. 바람 좋은 벌판에서 물달기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서는 청각적 심상 나오네요. 다닛을 먹고 나이가 들은 탓이래. 외따른 산골에서 소리게 소리 배우며, 여기서도 청각 나오네요. 다람쥐 동무하고 자라난 탓이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우리들이 사이가 좋은 이유는 계속해서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사면 부분은 우리가 사이가 좋은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가 좋은 이유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어서 희어졌대. 우리는 타고나기를 욕심이 없어요. 시각적 심상 쓰였고,
착하디 착해서 새갓은 가시, 억센의 방언이요. 이런 식으로 사투리가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평안도 이제 보통 평안도라기보다는 뭐 다른 사투리? 그래서 약간의 토속적인 조금 느낌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석의 시가 조금 이런 사투리가 나와요. 이런 새갓은 가시 하나, 소나기 하나 없다. 너무 정갈해서 깨끗하고 너무 창백해서 이렇게 파리해졌대. 여기도 시각적 신명 나왔네요. 우리는 그래서 가난해도 서럽지가 않고요. 외로워할 까닭도 없고요. 누구 하나 부럽지도 않아요. 나는 여기서 이 친구들과 사는 거에 만족을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됐으니까 대구법 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흰밥과 가자미와 나는 우리들은 같이 있으면 같이 있다고 한다면 가정법이네요. 세상 같은 건 밖에 놔도 좋을 것 같아. 이 세상 밖에 벗어나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서로에 대한 이런 정각, 사이가 좋다라는 것과 이 세상과의 거리감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 그러면 여기서는 부정적인 거지. 이런 부정적인 현실에서 벗어나도 나 이 친구들과 함께하면 나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만족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삶에 대해서 지금 만족을 하는 거야. 자, 정리된 거 위로 가서 보면요. 갈래, 자유시, 서정시고요. 주제는 욕심 없고 정갈한 삶에 대한 지향이야. 사물에 인격 부여했죠. 그래서 의인법 쓰였다 했지, 그치? 친밀감을 드러내고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와 유사한 대상들을 통해서 주제를 드러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유사한 대상은 흰밥과 가자미죠. 자, 밑으로 가서 각각 가자미와 흰밥과 나의 공통점이 나와 있어요. 욕심이 없고 착하디 착한 정갈한 삶을 지향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전반적인 화자의 삶은요 현실에 만족할 줄 안다 그랬지, 그치? 만족하는데 이거 오늘 어휘시험에서 나왔네. 아니 어제였죠? 어제 어휘시험에서 나왔지? 비니무원 안빈낙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빈자가 여러분 빈자가 가난할 빈자예요. 가난하더라도 나 여기서 만족하면서 살겠다. 이게 전반적인 화자가 지향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참고하면서 옆에 6문제 바로 풀어보세요. 자, 답 확인해 봅시다. 자, 1번에 알맞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선생님이 언급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색깔이 나오긴 하는데 그게 상반되지는 않아요. 3번이고요. 2번에 가장 적절한 것은 서로 동무하면서 힘든 것도 이겨내고 같이 정답게 지내는 거잖아, 그치? 5번이고요. 그리고 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 보기를 안 봐도 풀 수 있어요. 여러분 1번 봐봐. 1연에서 쓸쓸한 저녁을 맞이한다 했잖아, 그치? 근데 이게 세상에서 우린 벗어날 수 없어 이래서 그런 거야? 마지막에 보면은 세상에서 벗어나도 나는 괜찮다 그랬잖아. 1번이야 절망적 인식 아니고. 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건 언뜻 보면 다 맞는 말 같거든요. 자세히 봐야 되는데 여기서 답이 3번이에요. 여러분 욕심이 없다 했잖아요, 그치? 욕심이 없는 건 얘네들 자체 그냥 원래 욕심이 없었던 거야. 가난으로 인해서 저절로 욕심이 없어진 거야. 이건 인과관계가 다르죠, 그쵸? 그래서 4번에 3번이고요. 5번도 잘 봐야 돼. 언뜻 보면 다 나온 것 같은데 하지만 정갈은 나왔지. 근데 윤기가 안 나왔어. 2번이고요. 그리고 6번의 순서대로 나, 흰밥, 그 다음에 욕심입니다.
됐을까요? 자, 백석에 또 다른 시가 이제 나와 있는데 되게 길죠? 되게 긴데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아요. 한번 읽어볼게. 제목이 흰 바람벽이 있습니다. 흰 바람벽이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봐봐야겠죠?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에 제목인 흰 바람벽이 나 있네요.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 오고 간대. 이 사람은 자꾸 쓸쓸하네, 그치? 왜 자꾸 쓸쓸하고 외로운가 봐. 쓸쓸한 것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졌다라고 표현했어. 사실 여기서는 지치우니 전등이 지치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누가 지친 거야? 내가 지친 거겠지, 그치? 사실 지친 모습은 화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등이 그런 불빛을 내어 던졌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의인법으로도 볼 수 있겠죠. 떼글은 다 낡은 무명 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고 시각적 심상 나왔고, 그리고 또 달디다 미각적 심상, 따끈한 촉각적 심상,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는 생각하는 네 가지 외로운 생각의 헤매인데요. 그래서 우리 보통 흰 벽에 우리 영상 보려고 스크린 불빛이 쏘잖아. 그런 것처럼 이 흰 바람벽에 자기가 그리워하는 것들, 자기가 생각나는 것들이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흰 바람벽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 약간 스크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생각나는 것들이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흰 바람벽은 약간 스크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이런 게 나오면 약간의 분위기 전환 가져오는 거예요. 시상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어머니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흰 바람벽은 스크린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자신의 기억과 영상이 비치는 곳이 흰 바람벽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워하는 대상들이 이제 막 떠오릅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시퍼러둥둥한 거는 시각이잖아요. 그치? 여러분, 추운 거는 촉각이죠. 그쵸? 근데 시퍼러둥둥하니 춥다라고 표현했어. 촉각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촉각의 시각하고 무슨 심상? 공감각적 심상이죠. 차디찬, 또 촉각 나왔네요.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며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는 남쪽 지방을 얘기해요. 조용한 개포가에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제압이야. 내 사랑하는 사람과는 이루어지지 못했어. 결국 뭐 어려움이 있으니까 헤어졌겠죠. 그쵸? 그 사람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또 다른 이제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된 거야.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기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전환이 일어나요.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 두 번째입니다. 또 이즈막하여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아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제 나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야.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갑니다. 어떤 글자들이 이제 지나가냐면 나는 시적화자 직접적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나 보다. 나는 지금 상황이 어떤 거야?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거지, 그치? 근데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 봐. 내 발자가 이런가 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운명론적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나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냥 막 자포자기한 채로 살아가기엔 너무나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지. 뜨거운 것도 있고 사랑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식으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오늘 사자성어에 나와있잖아. 희노애락이 있는 거지, 그치? 왔다 갔다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그래서 자포자기하지는 절망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하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듯이, 울력하듯이. 여러분, 울력은 힘을 이렇게 실어준다 이런 뜻이야. 그려주듯이 자, 주위에서 눈질하며 주먹질하며 이런 글자들이 또 지나간다. 어떤 글자들이 지나가냐면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젠가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줬나 보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뭐 예를 들어서 하느님이 있다고 한다면 하느님은 나를 너무 귀하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아픔도 주고 힘겨움도 주고 그러고 나중에 견디다 보면은 좋은 것도 주시게 이렇게 만들었나 보다 하고 자기 위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 지금 힘들더라도 다시 힘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지,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은 다짐을 합니다. 초생딸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직유법. 여기서는 이제 나열됐네요. 그리고 프랑시스함과 도연명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하고 위안하는데 이 프랑시스함과 도연명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유명한 이제 시인들 이름이거든요. 시인들 이름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이 시인들의 공통점을 유명하긴 하지만 또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도 순탄한 삶은 아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시인들이 그렇듯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면서 여기서는 만약 절망에 빠지지 않고 자기 위안하면서 살아가려는 의지를 다진 여기서는 이제 삶의 의지를 다진 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는 좀 길지만 그렇게 막 어려운 시는 아니에요. 옆에 봐보자. 정리된 거.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고요. 주제는 고단한 삶 속에서 고결함을 잃지 않으려는 삶의 의지. 특징이 첫 번째는요. 화자의 내면 의식의 흐름에 따라 왜냐면 생각하는 게 좀 나열돼 있잖아요. 그치? 내면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세상이 전개되고요. 흰 바람벽을 스크린처럼 활용해서 내면을 잘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승환아 잘 보고 있냐? 그리고 밑에 화자의 태도 봐볼게요. 현실에서 소외된 처지로 인해 외로움에 잠겨 있다가 자기 위안하면서 현실 극복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흰 바람벽의 기능은요. 첫 번째, 좁다란 방에서 흰 바람벽을 보며 외로움을 느끼고요. 흰 바람벽을 보면서 그리워하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도 떠올리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를 들여다보게 돼요. 흰 바람벽의 글자들을 보면서 자신의 운명을 인식하고 자기 위안을 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선생님 앞에서도 나타난 게 선생님 막 사투리 나온다 했잖아요. 그치? 여기서는 흰 바람벽에 있어서 토속성 이 사투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데요. 이 사투리 효과는 토속적이고 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향토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여기서에서 백석의 시에서 나타내는 건 또 다른 또 의미가 있어요. 배경이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현실에서 우리 고유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도 반영돼 있고 그때 우리 후반기 되면은 우리말을 못 쓰게 했었잖아. 일본이 그지? 그래서 일제에 대한 저항도 드러내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참고하면서 또 오른쪽에 6문제 풀어볼게요.
자, 얼른, sorry. 이거 다 확인하고 문제 풀게요. 자, 1번. 윗글의 표현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여기서는 그 유명한 시인들이 나오긴 하죠. 그쵸? 근데 이걸 통해서 저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거지 이 낯선 느낌 아니에요. 1번이 4번이고요. 2번에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기 위로 위안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치? 3번이고요. 그리고 3번의 빈칸 뭐예요? 운명에 순응하는 거, 따르는 거. 운명이요? 네, 운명이요. 네. 그리고 4번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은 흰 바람벽이었잖아요. 그치? 흰 바람벽은 스크린처럼 보여주는 역할을 했죠. 근데 그리워하는 대상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도 들여다봤잖아요. 그치? 그림에 머물러 있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넘어갔으니까 3번이고요. 그리고 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쓸쓸한 거는 이 사람이 타국에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치? 4번이에요. 5번에 4번이에요. 시대 흐름에 따르지 못하는 거 아니고 6번에 알맞지 않은 것은 4번. 4번 보면 눈질하며 주먹질을 하는 것은 나를 위로하고 울력해준다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 외적인 건 고통을 주는 거 아니고 나를 힘나게 하는 약간 내적인 요소로 볼 수 있겠죠? 4번입니다. 됐나요? 자, 문법 213까지 문제 풀고 한꺼번에 답 확인해 볼게요. 문제 쭉 푸세요. 자, 답 확인해 봅시다. 210쪽이에요. 자, 순서대로 교양, 두루, 지역, 시대, 중심지, 장이, 쟁이고요. 그리고 쌍둥이, 오뚜기, 발가숭이, 깡충이에요. 웃돈, 위층, 위쪽, 뒤에 된소리나 거센소리면 그냥 위 써요. 윗도리, 우덜은, 그 다음에 윗입술이고요. 됐나요? 자, 옆에는 동댕이치다, 소금쟁이, 멋쟁이, 아지랑이, 시골내기, 신출내기, 풋내기, 유기장이, 냄비, 미장이고요. 그리고 밑에는 귀찮다, 온갖, 장사치, 또아리, 설빔, 생쥐, 솔개예요. 그리고 밑에 낌새, 뒤용박, 경황 없다, 마구잡이죠. 자, 옆에 가면은 객관식 나오는데요. 여기서 알맞지 않은 것은 여러분 1번이에요. 내디디 얻다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줄여들면 내디뎠다가 돼야 돼. 그래서 XOOOO 표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건 너무 쉽다. 여러분 윗과 위를 구별하는 건 뒤에가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오면 그냥 위로 쓴다 했잖아요. 그치? 마지막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건 간단했죠? 그리고 뒤로 넘기면 여러분 이거는 조건을 봐야 돼.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 말인지, 그러면 동사나 형용사여야 돼. 명사끼리는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건 명사잖아. 이것도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기역, 디귿, 리을을 볼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줄어들었을 때 뒤에 있는 자음을 앗 음절의 받침으로
썼냐 이 말이야. 여러분 여기서는 거두다잖아요. 이 디귿이 앞으로 갔지. 그쵸? 그러면 맞겠네. 그지? 그리고 여기서는 받침이 있어 없어? 없죠? 그리고 여기에 지읒이 앞으로 갔지? 그죠? 그래서 답 몇 번? 2번입니다. 자, 마지막 쪽 핑크 넣을게요. 1번에 공용어, 2번에 교양, 현대, 3번에 거센 소리, 4번에 어원, 5번에 수, 6번에 역행, 7번에 기술, 쟁이, 8번에 윗, 그 다음에 아래가 없으면 뭐예요? 웃, 그렇지. 9번에 준말, 줄어든 말, 준말. 10번에 발음 나는 대로 설거지,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11번에 맨날, 세간살이, 복숭아뼈, 남사스럽다, 간지, 넓히다. 아까 전에 이거 물어봤잖아. 뭘까요? 떨구다예요. 손주, 먹거리, 눈초리, 내음이고요. 냄비 위쪽, 멋쟁이, 오뚜기, 풋내기, 아지랑이, 옹기장이, 숙항아지입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오늘 숙제 없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틀린 단어 꼭 써오시고 4강 공부해 오세요. 아셨죠? 교재 없으신 분은 다 준비해 와야 돼. 알겠죠?